네, 영화 택시 운전사가 개봉 19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로서는 15번째 1,000만 영화에 등극을 했는데요. 자세한 얘기를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택시 운전사의 영화가 어제였죠. 어제를 기준으로 이제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로서는 19번째 1,000만 관객 영화가 탄생한 건데 19번째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15번째. 19일 만에 이제 제가 헷갈렸네요. 19일 만에 1,000만. 이게 굉장히 짧은 속도 그리고 놀라운 속도 아닙니까? 뭐 속도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이 1,000만이 됐다는 사실 그 자체. 왜냐하면 이 영화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건데 벌써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사이에도 여러 번 그 대중문화 콘텐츠가 이 소재를 다뤄서 일종의 진부한 소재라고 할 수 있고 이 사건이 지금 당장 한국 사회에 무슨 현안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명량처럼 엄청난 전쟁 액션 블록버스터 뭐 스펙타클 이런 게 나오는 작품도 아니어서 벌써 택시 운전사라는 제목 자체가 잔잔한 얘기가 펼쳐질 거라는 걸 뻔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1,000만까지 갈 것인가? 영화계에서는 사실은 그 흥행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걱정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1,000만이 가니까 이게 그 자체가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영화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 말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5.18 민주화 운동이 되고 있는데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도 없던 영화는 아닙니다. 5.18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어떤 게 있었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1980년대 이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6월 항쟁 이후에도 여전히 군사정권이 이어졌기 때문에 탄압을 받았죠. 그래서 88년에 장상곤매 오 꿈의 나라가 소형 영화, 정식 상업 영화가 아니었는데도 엄청난 탄압을 받았고 91년에 이정국 감독 부활의 노래가 심의로 삭제가 돼서 만신창이가 됐었고 그다음에 96년에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서야 꽃잎이라는 작품이 정식으로 이제 개봉이 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꽃잎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정면으로 다룬 작품이 아니어서 좀 아쉬움을 줬던 거죠. 당시에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정면으로 다룬 게 모래시계, 최민수 씨가 나온 귀가시계 그 작품이 그 이 택시 운전사가 송강호 씨가 광주에 가서 우연히 목격하는 거잖아요. 이 모래시계에서도 최민수 씨가 우연히 목격하는 설정으로 나와서 광주 항쟁을 보여준 거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드라마 화면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 필름을 교차 편집을 해가지고 그때 엄청난 이 충격을 안겨줬고 사회에 파란이 일어나면서 그해 말에 전두환, 노태우 전 그 대통령들이 구속되는데도 이러한 그 대중문화의 흐름이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얘기를 드렸으니까 한번 궁금해지는 게 이 영화들 중에 가장 큰 흥행을 기록한 영화는 어떤 게였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꽃잎, 박하사탕, 화려한 휴가, 26년 이런 것들이 쭉 나왔는데 2007년에 화려한 휴가 이게 680만 명으로 최대 흥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1,000만이 놀라운 겁니다. 이미 광주 민주화 운동의 기억이 선명하던 시절에도 1,000만을 못 넘었는데 이제 와서 1,000만을 넘으니까. 근데 화려한 휴가가 680만이 됐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이 1990년대 이래로 민주주의가 시대 정신이 돼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킨 거죠. 10년 민주주의 정부를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염증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는 완전히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민주주의가 흔들릴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이슈다.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노무현 정부 맨 마지막 해에 화려한 휴가가 개봉이 되는 바람에 이 영화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관심사에서 멀어져서 680만 밖에 680만도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기대치에 못 미쳤고 그 해에 바로 엄청난 표차로 이명박근혜 정부의 서막이 열렸던 겁니다. 맞습니다. 딱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제 이 다시 한번 5.18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등장을 했고 1,000만 관객 영화로 등극을 했는데 사실 뭐 생각해 보면 이제 뭐 배우의 힘도 있을 것이고 또 정권 교체의 어떤 배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라고 보십니까? 시대 정신이 바뀐 거죠. 이명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시대의 정신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경제가 최고다 이거였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한 9년 세월을 겪어보니까 역시 민주주의가 중요하구나. 뒤늦게 사람들이 다시 깨달으면서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게 정치인 잘못 뽑으면 바로 흔들리는구나. 네. 그리고
이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경제는 잘할 줄 알았는데 전혀 나아진 게 없으니까 오히려 사회 양극화가 더 심화되니까 민주주의를 내실화해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 사회에 새바람이 불겠구나. 네.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민주주의가 다시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등극한 겁니다. 이때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다룬 영화가 나오니까 광주 민주화운동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진 거고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이 이전 보수 정부에서 이걸 격화시키려고 계속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광주 민주화운동을 복권시키는 것이 바로 이전 정부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생겨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영화를 관람하러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중이 이 영화를 선택한 것은 그 자체로 시정신의 표출이면서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바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금 이 시대에 실현해야 된다는 그러한 대중의 의지가 이 영화를 천만 영화로 탄생하게 만든 겁니다. 뭐 민주주의의 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지난 가을과 겨울에 켜졌던 그 촛불 집회의 촛불이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또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